이 기자조선의 실체를 완벽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환단곡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문영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자가 실제로 고조선에 왔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자조선은 옛날 사람들이 역사에 금치를 하기 위해서 가져 쓴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나라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다며 역사에서 삭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자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이야기는 쉬쉬하면서 지워버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기자조선을 인정하고 있죠. 지금 우리 학계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 기자를 갖다가 기자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편을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맞으면은 이 사람 말대로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고조선을 보자. 진짜 외국인이 와서 통치한 게 맞다면 그걸 보면 되는 거죠. 단군세기 솔라 단군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가 서화 중국 하남성에 살면서 인사를 사절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기자의 실체에 대한 진실이죠. 진실입니다. 서화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남성의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서화고 이곳에 가 보면 실제로 기자에 관한 어떤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자 독서다. 기자가 독서를 했었던 그런 한가로이 독서를 했었던 바로 이 독서대가 지금도 서화에 이렇게 남아 있죠. 그리고 사기 송미자 세가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구 몽현은 오늘날 하남성 상구 지역 지금 기자묘가 있는 조현은 바로 상구와 붙어 있다. 그래서 두해가 말하길 기자의 무덤은 몽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몽현이라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남성 상구 지역이고 지금 기자묘가 있는 바로 조현과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명으로 보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거죠. 수경주에 보면 성안에 은나라 탕왕의 무덤이 있고 그 서쪽에는 기자의 무덤이 있다. 은나라를 잊지 못해서 기자가 멀리 못 갔죠. 그래서 서쪽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바로 그 자리에 지금도 기자의 묘가 있고요. 그 묘가 있는 곳이 바로 조현이라는 곳이고 서화의 기자 독서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자의 어떤 활동 반경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선을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그건 뭘 뜻하냐면 이곳이 조선이었다는 거죠. 이곳도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동이족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기자를 조선의 왕에 봉했다. 우리 학계는 이것만 얘기하죠. 이것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불신야다. 신하로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갔는데 간 사람을 갖다가 그냥 조선에 봉한다. 이게 중국이 원래 취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자기가 얻지 못했을 때 마치 자신의 제후국인 것처럼 봉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적, 문헌만 남기는 겁니다. 기록만. 그래서 사기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것은 거짓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뭐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서에 나는 신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절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 봉작서를 빼버렸으므로 봉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언을 내린 것이고 이것이 인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국사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원전 3세기 경에는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했다. 이게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부왕 준왕이 강력한 왕이었다. 강력한 왕이 아니죠. 이때는 고조선의 말기였는데 왕이 아닙니다. 부왕과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만관경제에 의해서 번조선입니다. 이 번조선에 75세까지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74세 기비 그리고 75세의 기준입니다. 이걸 부왕과 준왕이라, 부는 비로 읽죠. 그래서 기비와 기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냐면은 번조선에는 기씨가 언제 들어오냐면 이 75세까지의 번조선의 왕이 있었는데 부단군이죠. 70세에 보면 기후가 들어옵니다. 기후가 이제 기씨로서 들어와서 그때 이후에 기씨가 세습을 하는 거예요. 기씨 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세, 71세, 72, 73, 74, 75까지 6명의 그런 어떤 기씨 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조선의 기씨 왕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로 기후가 있습니다. 기후가 바로 부단군으로서 번조선의 왕으로서 들어서면서 뭘 하냐면 자신의 기씨의 기자부터 그 이후의 후손들을 왕으로 내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1112년 요서에 들어온 기후국
중국 기자의 후손 세계라고 해서 이 문헌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6세 가덕왕, 가덕왕이 뭐냐면 기후예요. 기후가 추존한다. 왕으로 추존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냐면은 저 기자 이후에 나와 있는 그 기씨의 선조들을 갖다 다 왕으로 추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70대 기후가 36세 가덕왕이에요. 가덕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씨 족보에서는요. 그래서 36세 가덕왕이 되어가지고 뭐냐면은 자신의 기씨 조상들을 전부 1세부터 전부 다 왕이라고 칭한 거예요.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한왕의 계보가 있는데 분홍색이 있잖아요. 분홍색이 바로 실제 기씨가 왕이 된 케이스죠. 기후, 기욱, 기석, 기운, 기비, 기준인데 기후가 왕이 되면서 뭐냐면은 자신의 이전에 있었던 어디부터냐면 33대입니다. 33대 임나부터 해서 있는 그 시기부터의 모든 그 기씨 조상들을 전부 왕으로 추존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이제 그 기자를 숭앙했던 조선의 마지막 실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단곡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45세 단군 여루 때 있었던 일에 보면은 묘장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장수 묘장춘이 있어서 이를 물리쳤다. 연나라 사람들이 침범하니까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은 대동 역사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대한제국의 교과서예요. 대한제국 교과서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33대로 나오죠. 희한하죠. 같은 사건이 있어요. 장수 묘장춘을 갖다가 물리쳤다라고 하는 같은 사건을 두고서 다른 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루단군으로 했으면 17년인데 화라왕 6년으로 나오죠. 그리고 어윤적의 동사연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사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기자의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기자의 역사를 어디다 넣냐면 그때 당시에 그 기자들을 갖다가 어디다 넣냐면 진조선의 47대 단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억지로 맞춘 거예요. 추존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을 갖다가 억지로 맞추니까 뭐냐면 생몰연대는 있잖아요. 기씨의 조상들의 그 생몰연대가 있으니까 그 연대를 맞춰가지고 원래 있는 역사서에서 단군 여루를 빼고 바로 그 기자의 조상을 갖다가 왕으로 추존해서 그걸 집어넣는 가짜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기자의 역사예요. 이 기자의 역사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바로 조선말 대한제국 때까지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단군조선의 변천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군 천년, 기자 천년이 있었다. 조선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시조선 때. 단군 천년, 기자 천년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색불로 단군 때 우리는 이제 제2왕조로 바뀌게 되는데 기자 천년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은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뀔 때부터 기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112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기가 164년이 생겨버려요. 가짜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공백기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제왕운기 응제시주에서 공백기 164년을 두는 겁니다. 이 공백기 164년을 학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환단고기를 통해서 많이 이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왕운기입니다. 제왕운기를 보고요. 제왕운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백기 164년이라고 나오죠. 164년이 있고 나서 그 이전에 제왕운기에 보면은 1028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공백기 164년이 지나서 후조선이다. 전조선은 단군이 다스렸는데 1028년이고 그 다음에 164년의 공백기가 있고 나서 후조선이 바로 기자조선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164년을 둔 거예요. 근데 응제시주 그 뒤에 보니까 1028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전부 다 1048년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1048년을 단군이 향유했고 이후에 164년의 공백기가 있은 다음에 기묘년부터 기자가 독려했다고 이렇게 역사서에 뭐 사마천 사기든 역사서에 쓰여 있으니 164년의 공백을 두고 기자가 조선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다시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왕운기 128년, 공백기 164년, 응제시주 1048년, 공백기 164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동국 통감 이후로 전부 다 1048년입니다. 단군 수명이 1048년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제1왕조인데 단군 조선의 제1왕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사강목, 세종실록, 제왕운기를 지나서 응제시주, 역대세년가, 동국통갑, 기년아람 전부 다 1048년 이 1048년 이후에 뭔가 바뀌었구나 단군 왕조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예전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고 1048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바로 기자조선이 들어오려면
바로 은나라에서 주나라가 바뀌는 그때에 들어오기 때문에 164년에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의 변천 과정에 보면은 164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두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